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6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9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권 증시가 이렇게 상하이 종합지수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한국은 오늘도 상하이 종합지수를 따라가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중화권의 경기부양책 축소 뉴스로 어제는 코스피가 3000선이 붕괴가 되고 오늘은 코스닥마저 900선이 붕괴가 되었는데, 자, 과연 이 상황에서 한국 증시 내일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대로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삼성전자도 곧 8만원대가 붕괴되며 다시 한번 7만전자로 돌아갈 수 있고, SK하이닉스도 13만원대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9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플러스 2.07%까지 상승을 하며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중후반에 상승폭을 반 정도 축소하면서 결국 다우는 0.79%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또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우가 마이너스 2.57%까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 반전이 나왔는데, 이 상승 반전이 나왔을 때 상승폭을 다음날 전부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장중에 플러스 0.63%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41%로 마감되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하락이 정말 컸습니다. 테슬라는 장 초반에는 플러스 3.71%까지 상승을 하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5.84%, 장중의 변동성만 9% 이상 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이너스 13%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3.78%로 마감되었던 지난주 금요일과 달리 완전히 반대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종가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지난번에는 하락을 하다가 오히려 하락폭을 축소하고 마무리가 되었었죠. 자, 테슬라가 어제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번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현재 테슬라의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전 CEO의 테슬라에 관한 부정적인 인터뷰로 인하여 전 세계의 유명 펀드들이 현재 테슬라의 주식을 대거 매도 중입니다.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의 하락률을 보여주었고, 덕분에 지금 한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은 모두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하락으로 인해서 LG화학의 주가도 오늘 마이너스 3.2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SK이노베이션도 오늘 마이너스 3.9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하락이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보다 무려 1000만원이 오른 6172만원인데, 테슬라가 지난번에 1조 2천억원 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 그 당시에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테슬라의 주가는 반응하고 있지가 않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에 이어 중국판 테슬라 니오 역시 지금 급락이 쏟아지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이너스 18.76%나 하락을 했다가 장중에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이너스 2.98%로 마감이 되었죠. 하지만 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도 계속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니오는 마이너스 7.6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니오는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7.1%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3.16%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오늘 전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죠. 장중에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었지만 한국은 장 초반부터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급락을 했지만 다우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찍었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서 어마어마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장중에 1%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종가는 마이너스 1%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2.23%까지 하락했지만 장 막판에는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이너스 0.67%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만 코스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마이너스 0.23%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2.99%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93%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선이 드디어 깨지면서 89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3월 11일이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중국에서 양회가 개최되었는데 양회가 정말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중국 양회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중국의 부양책을 축소하겠다,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중화권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평균 7%를 제시했고 이를 위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 국채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이거죠. 한국 증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1일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또 위안화가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달러가 지금 현재 1137원, 장중에는 1140원을 돌파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환율이 1110원대였는데 단 일주일 사이에 20원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가 약세일 때는 당연히 지수가 내리고 위안화가 강세일 때는 한국 지수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대거 급락을 하고 있죠. 특히 미국의 반도체 기술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연이을 급락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의 하이닉스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차트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데칼코만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3만원대가 깨질 뻔했습니다. 13만 500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발 매수세로 반등이 나왔지만 매수 주체는 금융투자입니다. 단타의 제왕이죠.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를 대거 매수했지만 금융투자는 투신과 마찬가지로 단타 전문기관입니다. 옵션과 선물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금융투자가 코스피를 대거 매수했다고 해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전까지 금융투자가 풀 매수가 들어와도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 전부 다
팔아치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난번 옵션 만기일에도 3일 동안 풀 매수가 들어왔고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대거 매도가 쏟아지면서 옵션 만기일주에는 한국의 코스피가 3100포인트를 돌파했으나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서 금융투자가 매도하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는 3000포인트가 깨져버리고 말았죠. 물론 그 당시에는 옵션 만기일주에 외국인도 대거 매수를 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코스피를 대거 매도했고 오늘도 코스피를 6,500억 원이나 매도를 했었죠.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정말 각 잡고 매도를 하더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옵션 만기일이 끝난 이후 단 3일을 제외하고 수조 원대 매수를 계속하고 있지만 제가 한 달 전에 올린 이 영상을 통해서 외국인 기관이 매도할 때 이런 식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매도를 할 경우에는 우리 지수는 상승보다 오히려 큰 하락이 나오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매도를 했어도 코스피는 최고점을 찍었었죠. 그런데 이건 외국인은 밑에 호가로 집어던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에 호가에 걸어놓기 때문에 기관이 아무리 팔아도 호가창 위에서 사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 밑으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지수와 종목들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물론 요즘에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집어 던지기 때문에 기관의 대량 매도가 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 중인 사람이 있고 오히려 손실 중인 사람이 나눠져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신고가를 달리니까 위에서 매수하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밑에 호가에다가 매수를 하려고 깔아두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 깔아두고 매수하려는 물량이 160만 주고 위에서 비싸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0만 주밖에 되질 않죠. 보통 이럴 경우에는 주가는 내려가고 여기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밑에서 싸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주가는 상승하기보다는 더욱더 큰 하락이 나오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밑에다 깔아두면은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팍팍 집어던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다우지수는 어제 신고가를 갔고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플러스 6.27% 상승을 했고 호텔 관련주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플러스 2.0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다우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바이러스에 벗어나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한국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대한항공이라던가 LCC라던가 항공 관련주 오늘 상승보다는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8%로 마감이 되었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4% 하락,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06% 하락,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주죠. 마이너스 0.19% 하락,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57% 상승. 외국의 호텔이라던가 카지노 혹은 레저 스포츠 관련주보다 한국의 경기 회복주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하고 있지 않죠. 수금 역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를 이렇게 대거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매수하고 있으나 매수 주체가 금융투자라던가 투신, 단타성 집단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지난주 펜오션처럼 될 수가 있죠. 자, 지난주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매수 주체는 금융투자라던가 사모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신 이런 단타성 집단입니다. 이런 단타성 기관들이 매수를 해놓고 52주 신고가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급락을 시켜버리죠. 자,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21%를 상승시켜놓고 종가는 9.54% 이렇게 마감된 다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했죠. 지난주에 상승시켰던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설마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는데 오늘 펜오션의 수급을 본 다음에 와, 외국인 기관이 풀매수네, 펜오션 수급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지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거기다가 개인까지 샀어요. 그런데 왜 오늘 펜오션의 주가는 마이너스 10.34% 하락이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일주일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기타라고 써진 데에 보시면은 200만 주가량이 매도가 나와 있죠.
자,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정말 양아치 짓을 했습니다. 주가를 뻥 뛰어나는데 블록딜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원을 했고 3월 8일 종가 기준으로 할인율을 7%를 적용했습니다. 8일 종가가 얼마죠? 자,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은 종가가 6,480원, 할인율을 7% 적용하면 대략 이 정도인데 당연히 이건 초대형 악재죠. 이 블록딜로 인해서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3%까지 하락을 했었고, 자, 장중에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 수급이지 장 막판에 잡힌 이 수급은 가짜예요. 자, 지난번 2021년 2월 24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분 1조를 블록딜로 매각을 했고 블록딜은 분명히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블록딜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하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블록딜은 시간의 대량 매매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전혀 없고 대주주의 지분이 상당히 매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악재입니다. 그리고 재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블록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적자투성이지만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재무제표가 건전성이 있다면 건전성이 있지요. 단지 2020년도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 136억 원이 집계됐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시간외로 블록딜이 잡혔기 때문에 2월 24일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 잡힌 수급 자체는 SK바이오팜의 블록딜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의 금융투자라던가 사모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신들이 달라붙어서 주가를 52주 신고가를 만들거나 잠깐 띄우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도 미국의 항공주라던가 레저, 스포츠, 호텔 이런 관련주를 결국에는 따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렇게 플러스 3.61% 상승을 했고 해외여행 기대감이라던가 혹은 경기회복 기대감이 미국은 지금 넘쳐 흐르고 있죠. 자,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4만 5천 명입니다. 작년에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는 하루 10만 명도 넘었었는데 지금은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미국의 확진자가 줄어든 거는 다름 아닌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부터서 확진자가 확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아주 재미난 사건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인스타에 어떤 분이 비키니를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비키니를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자,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참견을 참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장기 프로 기사가 장기를 두는데도 채팅으로 훈수를 두면서 참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패를 안 보여주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비키니를 입고 사진을 찍었다고 한국인들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댓글로 야, 너 왜 마스크 안 써? 미국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화인데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거야? 수영장에서 마스크 안 쓰면 다른 사람 코다리 씻고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댓글을 남발하면서 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해명을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마스크 불태우기 운동을 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미친 거 아니고 어떻게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4만 5천 명이 나오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를 할 수가 있어.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대를 윗돌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400명대인데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돼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4만 5천 명이나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마스크를 불태우기 운동을 하고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됐을까요? 네, 정말로 미국은 마스크 불태우기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길거리에서 안 쓰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변가에서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신 분들이 한 분도 없고, 또 술집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주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미시시피 주라던가 각 주에서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음 달부터서 디즈니랜드도 재개장을 한다고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지금 다오에 상장된 경기 민감주들이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한항공이라던가 경기 민감주를 계속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환차익 손해 때문에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 상당히 장이 안 좋았고 윤석열 씨 관련주가 또 한 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등푸른 생선 푸른저축은행이 16.0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 급등이 많이 나와요. 근데 푸른저축은행이 갑자기 윤석열주로 편입이 되면서 오늘 보시면은 상한가를 터치하고 종가는 플러스 16.04%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대위 전 대법관이 차기 CEO로 발탁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로 부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테마성 주식은 잘 안 건드리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잘 매매하지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9시 20분 딱 20분 동안 급등을 시켜놓고 그 뒤로 쫄쫄이로 바로 빼버렸죠. 물론 장막판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13,000원까지 뛰었다가 동시호가 때 바로 빼버리면서 오늘 16.04%로 마감이 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장난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죠? 잠깐 올려놨다 다 빼버리는 그런 경향신문 같은 경향을 보였죠.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2주 신고가 돌파 기대감을 살짝 보여준 다음에 그 뒤로 쫄쫄이로 빼버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려 8.42%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관련주, OTT 관련주이면서 또 동시에 쿠팡 관련주로 편입이 돼 있었죠. 자, 쿠팡은 3월 11일 내일 모레죠. 상장일이 아마 그쯤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쿠팡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 영상을 통해서도 코멘트를 해드렸지만 저는 쿠팡과 메타버스 관련주를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력들이 거의 다 털고 나간 상황이고 또 3월 11일 날 쿠팡이 상장이 되면 거기서 이슈가 끝이다. 빅히트 때도 그랬고 상장 관련주는 그 종목이 상장되면은 그 종목을 사지 왜 그 종목 관련 수혜주를 사겠냐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쿠팡 관련주 KTH 같은 경우에는 12.94%나 하락을 했죠. 지난번에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볼린저 중앙선이라던가 혹은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으면은 차트 매매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해 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꼬시고 난 다음에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일이 얼마 안 남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안 사는 게 좋다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자, 동방도 똑같아요. 우리 동방신기 관련주 동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8.48% 하락. 그리고 곡물 가격이 치솟는다고 해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29% 상승을 했으나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9.11% 하락으로 마감되었죠. 이렇게 종가 고가로 되는 종목에 종가 베팅을 때려버리면은 그 다음날 무조건 급락이 나오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피리침을 쏘는 종목에 들어갈 수가 없죠.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이렇게 피리침을 쏜 다음에 그 다음날 급등을 해버리니까 다음날 또 이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투자 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신용과 미수가 안 되고 저런 자리가 왔어도 세력들이 전혀 상승을 시키지 않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검은머리 외국인과 단타 전문기관인 투신이 들어와서 띄운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그냥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메타버스 관련주 한빛소프트도 똑같죠. 어제 보시면은 15.38%로 마감을 시켜놓고 오늘 아침부터서 그냥 쭉 빼면서 마이너스 10.08%. 쿠팡 관련주처럼 유통기간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매매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해도 한국은 중하권 중국 증시를 따라가고 있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변동성마저 심한 그런 상황이에요. 상승하는 종목을 종가 베팅하면 다음날 어김없이 급락해서 계좌가 순식간에 녹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지금 시기에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차라리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주식을 하는 게
게 낫지 않을까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샀으면 당연히 손실을 받겠지만 마이너스로 전환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샀거나 혹은 어제 같은 날 종가 베팅을 했으면 1%에서 2% 소소한 수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호텔이라던가 레저, 스포츠, 관광 이런 주식 자체는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1%에서 2%만 먹는다. 그런 식으로 종가 베팅을 하거나 장중에 급락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거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급등하는 주식을 그냥 잘못 잡으면 다 떨어집니다. 어제 보시면 유틸렉스 같은 이런 주식은 24%나 올랐는데 오늘 17.74%나 빠져버렸죠. 도저히 지금 빨리 움직이는 주식이나 테마성 주식들은 대응이 느리면은 너무너무나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3분 동안 잠깐 갭을 0.94% 띄워놓고 바로 촥 빠져버렸어요. 지난번에 제 계좌를 보셔도 땄다 잃었다 땄다 잃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째 손을 놨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엔 제가 영상을 안 올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매일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어제 영상을 하루 안 올리니까 제가 무슨 일이 생긴지 알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제가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에서 차여서 쇼크로 영상을 안 올렸을 거라고 추측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증시가 힘들고 어려워서 매매를 안 해서 영상을 안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죠? 자, 물론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어머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님 따님을 제가 토요일날 직접 만나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 따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영상을 못 올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따님이 20대이기 때문에 저랑 거의 띠동갑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개팅이 아니죠. 그냥 팬 서비스 차원에서 따님을 잠깐 만나드린 거고 제가 분명히 만나기 전부터서 편안한 복장으로 화장도 하지 말고 추리닝만 입고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도 당연히 추리닝을 입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나기 전부터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부담 없는 자리니까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리지만 김영란법을 적용해서 5만원 이상은 사드릴 수 없다라고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란법을 지키면서 44,300원어치 제가 밥과 음료수를 제공해드렸죠. 커피까지 다 사드렸는데 5만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마치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랑 비슷하죠. YG 엔터테인먼트도 자꾸 5만원만 넘으면 이렇게 빠지는데 김영란법이 적용돼서 YG 엔터테인먼트가 내리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소개팅 같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1시간 30분 정도 담소를 나눈 뒤 바로 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영상 업로드를 못했나요? 자, 제가 분명히 여기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매매를 하고 너무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말에 잠깐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까 계좌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런 종목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직접 보여주려다가 자꾸 때려먹고 다시 복구하고 자꾸 때려맞고 다시 복구하고 이걸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흰머리가 계속 나니까 탈모도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염색도 했고 또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있을 때는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매매를 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맥주도 먹고 와인도 먹고 위스키도 먹고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술을 정말 많이 마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멀티플레이를 좋아해요. 예를 들면은 에어프라이어에 고기를 굽는다면은 보통 20분에서 30분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로봇 청소기를 가동시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세탁기도 가동시키며 빨래도 하고 화장실에 가서 세면도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청소와 세탁, 식사, 세면을 동시에 할 수가 있죠. 멀티플레이어. 심지어 저는 주식을 할 때도 운동과 주식을 동시에 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주식창을 보고 주식창에서 종목이 상한가를 가길 기원하면서 열심히 사이클을 달립니다. 사이클을 달릴 때마다 장중에 종목이 1% 이상 상승하는 광경도 많이 봐서 일명 사이클 매매법도 많이 매매를 하는데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제 성격 중 하나라서
술을 마실 때도 멀티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 가는 표를 어플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셔서 제 주민번호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운전면허증을 보고 침착하게 KTX 표를 예약했죠. 마치 이런 급등주가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재무제표를 확인한 다음에 침착하게 이런 종목은 걸러야 되겠다 하고 매매를 안 하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침착한 저였지만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에 보니까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술집에서 떨어뜨렸거나 혹은 주머니 속에 신분증을 넣어놓고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떨어뜨린 건데, 저는 상황 판단과 분석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증시도 지금 선물옵션 만기일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주가가 왜 떨어질까를 분석을 하는 거죠. 쿠팡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쿠팡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비덴트라던가 이런 종목이 오르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급등해서 떨어지는 이유와 상승하는 이유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분증을 어디다 떨어뜨렸을까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았죠. 자, 제가 어디서 신분증을 떨어뜨렸을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펍이라던가 술집 등 혹은 음식점에서 분실을 했을 경우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술집에서 예약번호를 눌렀으니까 음식점은 아니고 술집 아니면 펍인데 여기는 아직 영업시간이 되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집에 올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탈 때 주머니에서 만약에 신분증을 떨어뜨렸을 확률도 생각을 해보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바지를 내리면서 신분증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날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술의 종류였습니다. 일반적인 맥주나 소주를 먹었을 경우에는 거의 안 취하는데 신규로 편입한 와인이라던가 샴페인 이런 색다른 술을 먹어보다가 이런 실수가 나온 거죠. 자, 마치 나노 CMS 같은 거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을 때 오른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노 CMS를 매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급등을 했으나 종가는 보시면은 마이너스 27.42%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함부로 매매하는 게 아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신규로 편입한 이런 술만 안 먹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발생되었을 텐데,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할까죠. 주식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을 하셔야죠. 일단 손절 후에 관망하는 방법이 있고, 주식이 있으면 그냥 존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식의 반 정도를 손절한 다음에 그 돈으로 단타를 치면서 복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윳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물을 타시는 분도 있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분실을 어떻게 대응을 했냐? 손절을 했습니다. 일단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낫지 뭐할로 이걸 찾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경찰서에 가서 다시 한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손절한 다음에 걱정하는 게 뭡니까? 손절한 다음에 주식이 더 떨어지면 박수를 치겠지만 자기가 손절한 다음에 갑자기 급등하면은 되게 열받고 화가 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우연히 제 신분증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범죄에 이용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 되더군요. 쏘카라던가 그린카를 제 신분증을 이용해서 렌탈을 할 수도 있고, 렌트카 업체에서 제 명의로 분명히 차를 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신분증을 이용해서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9시 뉴스라던가 8시 뉴스에 유명 유튜버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누명을 당해서 갑자기 9시 뉴스라던가 8시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나 불안하더군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신분증을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신분증을 만들다가 영상도 못 만들고 결국에는 집에 오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주식처럼 너무 내려가지고 손절하잖아요. 그 다음날 날아가면 되게 열받잖아요. 제가 신분증을 새로 다 발급받은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군데 전화를 걸어봤어요. 자, 과연 제 신분증은 어디 있었을까요? 펍? 음식점? 혹은 술집? 아니면 택시? 혹은 화장실? 정답은 말이죠, 대박입니다. 지하철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분실물 센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신분증을 주어서 누군가 역에 갖다 주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봤는데
와, 세상은 아직 살만하네요. 진짜 누군가 신분증을 주어서 지하철역 분실물 센터에다가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분증을 파기시켜달라고 영무원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식은 오늘 매매를 못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금은 상하이 종합지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 대부분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미국의 야간 선물 역시 급등 중이었지만 한국 증시는 어김없이 또 하락했습니다. 중국 양해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보다는 경기 부양책 축소가 논의되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내려가고 위안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보이면서 한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증시보다는 상하이 종합지수를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융투자는 이번 주 풀 매수를 해도 다음 주에 다 매도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2월달 옵션 만기일에 풀 매수를 해서 지수를 3100 이상 끌어올렸지만 결국 그 다음 주에 전부 매도로 돌변하면서 코스피가 3000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융투자가 우리 지수를 방어해준다고 해도 그 다음 주에 전부 매도로 돌변해서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박경현님, 햄멘타리님, 이규호님, 한계민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계민님은 3만원이나 후원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